흰색 승용차가 한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회색 옷차림의 남성이 차에서 뭔가를 챙기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가게 커튼이 거칠게 흔들리고 남성은 밖으로 나와 차를 탑니다. 뒤쫓아온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어보지만 차량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전북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과 전 부인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0대 전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자친구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 7개월이었는데 사건 직후 제왕절개 수술 끝에 아기는 살았습니다. 경찰은 전북 김제로 도주한 남성을 1시간여 만에 붙잡았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남성은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차 놓고 자해를 한 거죠. 동기는 아직 안 나왔고. 네, 아직 안 나왔죠. 조사가 안 됐으니까. 경찰은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집중해 주세요. 2달 전에 저희가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지난 3월 28일 오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주의 한 미용실에서 4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서요. 그 전처하고 또 남자친구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전 부인의 남자친구는 흉기에 이제 중상을 입었고요. 이렇게 도주를 했는데요.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김제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었고, 이 과정에서 남성 자해를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회복한 후에 수사를 해보니까 범행 동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뭐 남자를 만나든 뭘 만나든 그걸 지가 왜 간섭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 그 사건이 발생된 것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짐이 있었다라고 피해자의 지인이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워낙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1, 2년 전에 이혼을 갖다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이 보러 오라,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전화나 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평소에도 들어와서 같이 살자, 만나달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요. 또 돈도 수시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미용실에 와가지고 뭐 머리 잘라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해자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평소에도 자기 친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전 남편에게 살해당할 것 같으니까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장례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다가 겪은 것이고요. 이 평소에 이 남편의 폭력성이라든가 집착에 대해서 뭔가 싸한 느낌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이 전 남편이라는 자가 말이죠. 고인 생전에 이런 협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도 집착하고 요구하고 돈 달라고도 그러고 저한테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한테 자기 딸 비밀 삼아 자기한테 빚 지어주고 나 죽기 싫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나 봐요. 근데 딸한테 빚 남겨주고 죽기 싫다. 그러니까 돈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냥 해주고 끝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양육비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다고 했고 올려준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일이 터진 거죠. 딸한테 빚을 남기고 죽기는 싫으니까 너 빨리 돈 내놔. 이딴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협박, 딸을 인질처럼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아이가 어린아이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 지금 빚도 많은데 이대로 죽으면 딸이 그 빚 다 물려받는데 그러니까 돈 좀 달라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피해자도 혼자 어렵게 미용실 꾸려가는데 1,000만 원을 또 마련해서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또 올려달라고 하니까 왜 올려달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올려줬고요. 시달리다 못해서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 피해자분도 그 협박하는 전화라든가 문자 같은 거 다 녹취하고 저장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두려워서 미용실도 옮기려고 이것도 이제 매물로 내놨던 상황이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전에 일을 당하고 만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2달 전에 전해드렸을 때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숨진 피해자가 무려 임신 7개월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 전해드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아기는 무사하다.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그래도 목숨을 겨우겨우 건졌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17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 인간이 2명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임신한 줄 몰랐다. 네, 살인 미수 혐의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고 사건 당시 임신 7개월 차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한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아를 구조했습니다. 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공판 도중 재판부가 남성에게 피해자는 배가 부른 상태였죠라고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그때 몰랐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고 대답했는데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걸 몰랐냐고 묻자 남성은 몰랐다라고 짧게 답을 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임신 상태인 걸 몰랐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유족이 앉은 방청석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웅성거림이 나왔습니다. 자, 임신한 줄 몰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방청석이 술렁이면서 특히 유족들은 눈물을 막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 측 변호사 같은 경우도 우리 피해자 측에서도 좀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제 그 재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요. 피해자의 친언니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자기 동생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남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동생을 갖다 괴롭혔는데 이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와 가지고 머리 잘라달라. 그리고 거기 돈통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돈을 갖다 끄집어내 가는 그런 막무가내 행동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2월 달부터는 이 피해자가 있는 이 미용실을 매일같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범행 당시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만삭의 임신부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는 몰랐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양 변호사님. 네, 심신미약입니다.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범행 사흘 전에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 정신감정도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반박을 했어요. 이거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것 같다. 계획범행이고 왜냐하면 이 괜히 의도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에 심신미약으로 돌리려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나오는 SNS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너 해치고 나서 우울증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쪽 다 지금은 주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감정을 거쳐야 하겠는데 글쎄요. 뭐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지금으로서는 타당한지는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고인이 이 미용실의 위치가 초등학교, 중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미용실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이 미용실을 하면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겐 고민 상담을 해주는 큰언니 노릇도 하고 또 돈이 없는 학생들 무료로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영상이 나갔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미용실 앞에 학생들이 놓은 그 국화꽃, 편지 이런 게 가득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은 아마 살려고 다른 어떤 변명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요즘 재판에서는 피해자들 진술들을 많이 듣습니다. 유족들 진술 법정에서 많이 듣는데 친언니가 재판부를 향해서 정말 용서하면 안 된다. 법정 최고형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정 최고형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 보호관찰 명령도 해달라고 재판부 요청을 했고요.
다음 재판 7월에 열립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